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지방직, 세무직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근에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좀 지방직, 세무직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낙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문제를 보면서 출제위원분들이 화가 왜 이렇게 나셨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어요. 뭐 다른 과목까지는 제가 막 엄청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법은 확실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거의 최근 10년 중에 가장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 좀 점수가 예상보다 좀 덜 나와도 어쨌든 이제 상대 평가식으로 합격이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 너무 큰 좌절은 아직 다 어려웠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요, 또 어떻게 이걸 대비를 해야 되나, 과연 또 이 지방직을 어느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되냐인데, 사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크게 다른 문제들은 많아야 두세 개였어요. 근데 올해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14개에서 15개예요. 왜냐면 이걸 기니디리를 모두 고르세요 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이제 15개가 옳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틀린 지문 찾는 게 좀 쉽고 옳은 지문 찾는 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옳은 지문 찾는 게 아주 많아야 한 9개, 8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죄다 옳은 것이에요. 죄다. 그러면서 또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지문도 좀 섞여 있으면 이거는 뭐지? 이렇게 해서 좀 당황해서 틀리게 되는 문제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출제 기관에서 맘먹고 지방세를 어렵게 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대비를 하신 분들도 기존 기출 문제를 되게 정확하고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모르는 지문이 있어도 그래도 막 말도 안 되는 걸 시험에서 내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이거 기출에서 봤던 지문인데 라고 해서 정답을 좀 찾았다면 그래도 꽤 준수한 성적을 맞출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웠다요. 굉장히 어려웠다. 그 어려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강평을 볼게요. 먼저 1번은요. 등록 면허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요. 그래서 우리 1번 지문이 맞네요, 벌써. 왜냐면 우리 자본의 납입, 증자, 등기 등록 뭐 이런 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었죠. 어떤 회사의 출자와 관련돼서 1번이 맞고요. 우리 자동차 등록의 경우 우리 막판 모의고사에서도 봤었던 질문이에요. 등록지와 사용 본고지가 다른 현실에서의 어떤 법인과 같은 법인명의 차량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 등록지가 아닌 사용 본고지를 납세지로 두고 있고요. 선박 등록에 대한 등록문서 가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으로 왜 할 수 없죠? 그죠? 신고가액으로 하면서 그게 낮았을 때만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그런 규정이 되는데 이거 느낌적인 느낌으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자체장은 우리 80% 가감하는 규정은 사실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규정이었죠, 참고로. 그래서 일단 1번부터 꽤 1번이 답이지만 일단 옳은 것은이면 조금 더 불안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이것도 우리 기출에도 많이 봤었고 모의고사에서도 정확히 냈던 지문이죠. 처분 통지를 받은 분이 이의 신청을 생략하고 심판 청구로 바로 넘어간 뒤 그 후속으로도 다시 억울하다면 이제 행정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심판 청구를 바로 제기할 때는 통지받고 90일 이내예요. 90일 이내. 그리고 심판 청구는 심판원에 제기를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방세법은 활용도가 낮은 심사 청구 제도는 폐지됐어요. 두 번째, 과적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 이익을 당한 자여서 이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과적 처분은 처분이라는 어떤 고지서라든지 어떠한 세금 처분이 떨어지지 않은 너의 어떤 의견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만 평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처분으로는 아직 불복을 제기할 수 없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 고지서, 어떤 이제 미리 예고 통지한 거에 대한 고지서, 뭐, 요런 것들로 인해서 불복을 제기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은, 그래도 이번 문제는 쉬웠고요. 소액 청구 1,000만 원 미만이면 우리 친족, 가족, 이렇게 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차고는 당연히 경정을 하셔야겠죠. 세 번째 문제, 소멸시효 중단 정지예요. 우리 분납기간은 소멸시효의 중단이 아닌 정지이기 때문에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표 썼고요. 중단된 시효가 이제 납부 최고에 중단된 시효는 최고에 따른, 최고는 이제 독촉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납부기간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시효는 체납 처분 유예 기간 중에는 이것도 유예, 이런 분납, 연부연납 뭐 이런 기간 중에는 모두 정지가 되는 거고, 혹시 소송이 진행 중이면 아무래도 징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만 혹시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 소송의 효력이 포기한 거예요. 기각이라는 거는 아무튼 소송이 이제 효력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시효의 정지 효력도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것도 강조해서 봤던 내용이에요.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설명으로 다시 옳은 것은인데, 우리 항상 지방소비세는 국세 중 부가가치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샴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부가세, 신고납부, 경정 등을 하는 경우 지방소비세와 부가세는 핵심 단어는 우리 요거였죠. 합쳐진 금액으로 하여야 된다. 맞는 지문이야 또. 우리 부가세법은 수입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님께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입은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요. 세관장님은 특별징수의무자예요. 특별징수의무자. 부가세를 걷어서 이제 몇 %를 지방소비세로 나눠줘야 될 특별징수의무자인데 납세의무자로 나와서 틀렸고, 우리 지방소비세과표는 부가세 납부세에게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너무 많이 했고요.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 혹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 부가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합쳐진 모든 부가세와 하나다 이런 느낌이어서, 여기에 없는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틀렸고, 5번에 지역 자원시설세 옳지 않은 것은, 요것도 그래도 그나마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어요. 우리 뭐 지하수에 대한 자원에 대한 납세지, 취수공 소재지, 컨테이너는 그 부두가 뭐 이렇게 이제 배운 거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세율은 이제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우리 원화였죠. 원자력, 화력 빼고는 가감이 가능했고요. 특정 시설분 세금을 보통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납부기 때문에 정답은 좀 쉬웠었어요. 그리고 소방분도 보통 징수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다 맞는 지문이고요. 요거는 좀 쉬웠고. 6번에 우리 재산세 납세의무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거 1번 계속 하는 거잖아요, 시험에서. 원래 우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지분이 높은 자인데 혹시 지분이 같다면 그땐 연장자에게 가세를 하기 때문에 그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그럼 보통 현실에서는 자녀분이실 거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뭐 어머니나 뭐 이렇게 배우자분이셨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세금을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능력이 있다, 어떤 세금을 처리할 만한 확률이 높다, 이런 분은 적은 자보단 연장자가 되시겠죠. 1번이 틀렸고요. 우리 신탁회사를 통해서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조세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택수 같은 거에 포함이 안 되면 우리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은 재산세율이 높았던 또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탁회사에 등기시킴으로써 납세의무의 어떤 조세표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 거예요. 위탁자 납세의무자고, 주택수 같은 것도 위탁자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 과세재산 자산을 연 단위로 이제 연부로 이제 약간 할부로 취득한 거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이 최근 개정인데 바로 출제해서 이제 4번이 이제 맞는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참고로. 다음 문제는요. 송달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요.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시행령 조문인데 평소에 잘 출제되지 않는 조문이었어요. 좀 어려웠어요. 5회 이상 송달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날의 다음 달 1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굉장히 좀 특수한 어떤 상황인데 조금 지엽적이나 어쨌든 좀 어려웠고요. 2번이 일단 맞는 주문이에요. 2번이. 이것도 사실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지 않는 시행령 조문이고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통하여 교부 송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맞는 질문이에요. 우리 3번은 적어도 찍었으면 큰일 나죠. 안 되죠. 우리 고지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되는 연대납세의무자의 어떤 특례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연대납세의무자는 대표자, 유리한자 이런 거였죠. 4번에는 모의고사에서 적중한 거죠. 우리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외에 있고 예를 들어 전시 상황이야. 되게 어떤 재난 상황이어서 송달이 곤란해. 요런 사유, 송달이 곤란해야지만 요즘 다 국제 운송, 국제 송달 이런 게 다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 송달을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해외에 있으면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참고로. 적어도 이제 3, 4를 제외한 1, 2에서 좀 찾았어야 되는데 좀 둘 다 까다로운 지문이었다. 자, 이제 8번 이어서 보시면요. 지방세 부과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찾는 문제였어요. 우리 기억은 일명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중에 해석에 관한 부분이죠. 즉, 법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완벽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모호하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선 국세청, 기재부 이런 데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요. 그게 보통 행정해석 예규라고 불리는데 이게 새로운 해석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새로운 해석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세무처리까지 모두 소급해서 과세해버리면 납세자의 굉장한 예측 가능성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해석 나온 이후에 대해서만 그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있지 과거를 모두 소급해서 과세할 순 없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오답과는 좀 새롭게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성립하는 행위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이제 과세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기재부의 어떤 답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우리 근거 과세 원칙이죠. 장부를 갖추고 있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이요. 없으면 그냥 장부를 잘 썼어. 그럼 당연히 그 관계되는 장부 증빙에 의해 과세를 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은 실무공무원은 조사 결정 시 이제 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회계 기준을 우선시 적용해야 된다? 틀렸죠. 법이 우선해야 돼요. 법이. 우리 실질과세 원칙의 납세 의무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적어도 요거는 절대로 찍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강좌에서 배우는 거.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이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우리 지방소득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우리 내국법인의 각사소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이거 옳은 것은이어서 공제세, 감면세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어떤 세금 감면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거지, 이월되지가 않아요. 우리 2번 같은 걸 좀 내는 건 반칙이었던 게, 지방세에서는 소득세 몇 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행히 제 기본서에 그 내용을 잘 적어놨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맞출 수 있었고 또 국세 배운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지문이었지만 사실 지방세 조문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출제를 한 거죠. 우리 이민가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1월부터 출국한 날까지예요. 전날이 또 아니고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12월 말일 현재 납세지로 하되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 수주를 한다가 맞고요. 요것도 사실 4번도
국세 배연분들한테는 당연하지만 지방세로만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지문이었어요. 왜냐면 비영리법인 같은 공익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죠. 청산소득은 해산할 때 자녀재산가액이 이제 자기 자본을 초과했을 때, 즉 해산 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해산하면 다른 비영리법인이 흡수되거나 국가가 어차피 남은 재산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소득을 포함한다. 요 워딩이 틀렸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것도 좀, 지방세만 들은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 우리 체납 처분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가압류된 것도 압류가 가능해요. 쉬웠고.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매각으로 나요. 사용수익 하다가 동물 이런 거를 사용수익 하다가 팔았어요. 근데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애기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어떤 소나 가축 이런 것들이요. 그때 거두어 들이지 아니한 천연가시라는 건 애기가 아직 탄생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애기가 나오셨다면 그거는 그 체납자의 재산으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끔 함으로써 그 태어나온 생명을 국가가 무조건 우리 거다라고 하기에는 잘 안 도와줄 염려가 있죠. 이미 국가 건데 내 게 아닌데 얘를 뭐하러 키우고 내가 뭐가 이쁘다고 이런 걸 염려해서 이제 거두어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가 거지만 나온 선형과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요. 그래서 요거 괄호 문구인데 은근히 까다롭지만 열심히 훈련한 거고. 우리 돌아가셔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 3번이 맞는 질문 너무 쉬웠고. 우리 3개월 연료를 압류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절대적 압류 금지예요. 그죠? 절대 압류 금지. 그래서 요것도 그래도 평이했던 난이도였던 것 같고요. 지방 교육세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가볼게요. 우리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런 것도 납세 의무 있냐? 없죠. 없어요. 납세 의무자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그거였고. 우리 2번의 핵심은 레저세는 가감이 안 된다고 했었죠. 레저세 국가 차원에서 어떤 도박에 대한 세금인데 가감 안 되고,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 우리 세율 좀 지엽적이잖아요. 사실 여기 밑에가 20이 아니라 25인데 내가 좀 안 외웠어. 느낌이 싸해. 4번 싹 읽어보면 우리 담배 소비세가 담보 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도 그에 맞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 엄청 강조해서 많이 받고 기출에서도 엄청 자주 등장했던 지문이죠. 그래서 3번의 세율을 좀 몰랐더라도 4번으로 찾았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담배 소비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우리 1번에 제조장에서 원래 반출할 때 세금 내죠. 근데 반출할 때 한 가지 의무가 더 있는데 그게 반출 신고예요. 안 하면 가산세가 있죠. 하여야 된다고. 우리 2번 담배 세율 너무 많은데 이거 내면 반칙이라 그랬잖아요. 다행히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보면. 막 2번 맞는데 이걸 찍는 게 아니라 몰라. 이런 엽관련 세율. 저도 몰라요. 엽관련 세율이 103원이야, 103원. 그리고 파이프 담배랑 요 강연이 36원이어가지고 엽권연 세율이 높다죠. 높다. 근데 만약 몰랐어? 3번. 우리 제조자가 기장 임무를 안 했네. 아니면 거짓 기장했네. 10% 가산세. 우리 이거는 엄청 많이 훈련하고 무조건 외워야 된다. 20 가산세 이거 잘 나온다 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율을 안 외웠어도 3번에서 정답을 또 찾았어야 돼요. 우리 제조장에서 공매, 경매 등으로 환가가 되면 반출 의제 규정으로서 이제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요거 과세 안 하면 안 되니까 반출 해제를 보는 거, 요것도 이제 배웠던 거죠. 그죠? 할만했고, 요것도 좀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요것도 평소에 잘 내지 않는 시행령 조문으로서 지특법 감면인데 우리 날짜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무래도 어떤 코로나 이런 상황을 좀 출제한 것 같긴 하거든요. 풍수의 사유로 감면 받으라는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해서 단순 날짜 장난이야. 근데 잘 우리가 보지 않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그리고 2, 3, 4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주민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우리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세금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그냥 사업소에 대해서 내야 돼. 두 번째로는 연면적 크기가 좀 넓은 회사들은 연면적에 비례해서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업원 수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그죠? 네, 종업원에 대한 월급 총액에 내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 2번 그래도 이쪽 세율은 몇 개 안 되니까 요거는 보수적으로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2번의 세율이 좀 맞는 지문이고요. 참고로 이것도 좀 까다롭게 자본금 40억도 외워야 되고 우리 연면적이 그래도 요 300제곱미터면 이 사업소분은 없고 요 자본금액에 대한 사업소 세금만 있죠. 그리고 3번은 종업원 후생에 직접 관계되는 기숙사, 사택 요런 연면적까지는 과세해서는 좀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외한다고. 마지막은 우리 요거는 많이 한 거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세금 좀 면피시켜주자. 월평균 금액에 정확히는 이제 30명 곱하기 뭐 500에서 1억 5천이죠.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한다고요. 우리 요것도 가끔 나와서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하고 또 보수적으로는 외우는 게 좋겠다 했던 근데 이걸 또 좀 외우게 하는 것도 좀 너무 좀 스트레스인데 올해는 진짜 맘먹고 출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막 시군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시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답 공부한 분들은 정답을 좀 찾기 쉬웠던 게 우리 목적세에 해당되는 이제 지역 자원시설세가 특별자치시 세목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시면 이제 알겠지만 사실 요 주제 자체가 내면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고요. 가산세 설명으로 오는 것인데 가산세는 일단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세목으로 하죠. 쉬웠고 우리 사기로 무신고한 자는 40%의 가산세가 있죠. 20이 아니고요.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아니에요. 가산세를 감면해 주진 않아요. 우리 소송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의 과소신고는 정당한 사유의 과소신고예요. 가산세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평이했다라고 보이고 징수법 징수 절차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요것도 걸핏하면 틀릴 수가 있었어요. 일단 1번에 그냥 발급일로 톱 20일내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맞는 지문이고요.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고지서 발급이 그 기간 만료한 날의 다음날. 항상 우리 세법 장난치는 게 막 전날, 막 다음날 이런 거. 우리 세수의 어떤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지방세 채권과 다른 어떤 채무, 채권 채무를 마음대로 상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어요. 상기할 수 있다. 틀렸고. 우리 제3자가 막 이제 납부한 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낼 수는 있지만 반환은 안 된다고 했던 거.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고. 우리 18번인데요. 우리 이것도 취득세에서 워낙 세율이 복잡하고, 이제 과거 종전 등록세와 통합이 되면서 세율 체계가 좀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그 중에 과거 종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중과기준세율 일명 2%만 부과되는 거 이미 이건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좀 외우자라고 썼는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이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이제 렌트, 리스 이런 걸로 수입하는 경우 취득인데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아직 내 명의로 이거는 할부금을 다 지급하면서 등기를 치죠. 아예 등기 등록이 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부과해야 되는데 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2%가 아니라 그냥 원래 취득세 내시는 거예요. 그죠? 요거 좀 까다로웠고. 이제 DD는 저희가 이제 봤던 형식적 취득에 해당되는 과점주주 취득이라든지 뭐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한 차량의 취득, 1년 초과는 임시검점물 취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의 중과기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DD가 맞는 거고요. 어려웠어요 이것도. 자경, 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인데 요것도 평소에 내지 않는 질문을 좀 구성했는데 먼저 1번 규정은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 밖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2번 규정도 본인 배우자 모두 농사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명만 종사하셔도 괜찮고요.
세 번째는 또 날짜 규정이야. 취득일로부터 이제 90일이 아니라 요거는 정확히 60일이에요. 또 60일, 이거는 60일. 그래서 이제 4번에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농민이 농지를 직접 경감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주문이 이제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이것도 굉장히 옳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또 기존에 기출에 잘 보지 않았던 지문을 구성함으로써 난이도가 상이었고요. 우리 마지막 자동차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무난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세는 매매로 인하여 승계 취득했을 때 재산세와는 달리 양도인, 양수인이 각각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는 지문이고요. 우리 자동차세의 특이점이 이게 자동차를 막 해외에 급하게 막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밀수로도 막 넘기고 막 이러나 봐요. 그래서 독촉 생략하고 압류를 걸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 공매돼서 매수대금을 냈는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인정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을 다 납부했으면 실질적 소유자는 매수인이라고 했었죠.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마지막 우리 50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가 또 특수한 거죠. 자동차세에 어떤 최저 세금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릴 수는 없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초과하여만 정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지방세 리뷰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시험대에서 당황했을 것 같고요. 뭐 윤돈쌤 평으로는 회계학도 뭐 쉽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세법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개어렵지는 않았다 이런 건데 세법은 진짜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뭐 지방세 준비하고 있을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존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진짜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전지문을 일단 마스터 하셔야지만 그래도 한 80점은 추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 기존 주제에 나왔던 주제의 옆에 안 나왔던 지문 조금 옆에 구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 주제가 잘 나오는데 거기서 안 나왔던 지문까지 이제 보시면은 한 90점까지 맞을 수 있고요. 평이할 때는 그게 이제 100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려웠을 때는 사실 다 대비하기에는 지방세가 너무 사기급으로 양이 많은 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정말 너무 많아요. 못해요, 그거. 진짜. 그 외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다 그랬죠. 그죠? 국영사, 회계 이런 거 하는 게 낫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 대비하기보다는 여전히 일단, 근데 기존기출 문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아는 지문을 탁 맞출 수 있게끔 대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 보시고 고생 많으셨고, 저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마주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